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삼동의 기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동은 이제 해자 축월의 기토죠. 일단 원문을 좀 보기 전에 이 궁통보감이라고 이제 제목이 그렇죠. 궁하면 통한다는 이치인데 궁죽변, 궁죽통의 이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왜 결국은 이제 궁통보감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건 좋다. 좋은데 더우면 물이 있어야 되고 추우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했는데 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어떨까요? 인생이 아주 험악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나 그거는 팔자 탓이 아니고 그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팔자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조우를 못 보면 사주의 그릇뿐만 아니라 육친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인데 제가 이제 예제를 들었는데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죠? 기신응, 천간, 해자, 해해, 해자, 유유. 누가 더 안 좋냐는 거죠. 사주 딱 보면 이게 조가 돼 있냐는 거죠. 이게 조가 더 안 돼 있죠. 그러면 인생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대본에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이 궁통을 학습을 좀 깊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깊게 안 합니다. 그냥 이제 궁통 뭐 그냥 뭐 더우면 물이고 추우면 불이고 뭐 그 정도 아주 이거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상리학을 알고 이 궁통보감을 읽게 되면 정말 명저다. 물론 100%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심오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고 또 예제사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의 기토는 습리 한동이라 쉽게 얘기하면 습하다는 얘기죠. 습리, 지능리자인데 흙이 축축하고 뭔가 젖어 있고 습리 한동, 그래서 날씨는 춥다. 땅이 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불란 불생, 병화가 없으면 나무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불생하는 겁니다.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취병유전 간목작용이라. 간목 참작이네요. 병화로서 일단 귀중하게 쓴다는 얘기죠. 병화로. 그 다음에 간목은 상태를 봐서 쓴다는 얘기인데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목생화 이치로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 같은데 간목은 병화를 생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간목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 목의 이치가 있는 거죠. 무토 개수 불령. 무토 개수 불령. 무의 합을 얘기하는 건데 무토와 개수는 쓰지 않는다. 이제 왜 쓰지 않느냐면 초동, 임왕. 오직 초동에는 임수가 강하다. 겨울은 당연히 물이 사령을 하기 때문에 물이 강합니다. 취무제지. 무토로서 그걸 극지해야 된다. 개용, 병정. 이러기 때문에 여력이 있게 되면 전부 이제 병화나 정화나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병정화, 인소를 다 써야 된다. 나머지는 정, 불능, 해동, 제한이라. 이게 정말 조금 뭔가 크게 잘못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정, 불능, 해동, 제한. 다만 정화는 창기운을 해동시키는데 부족하다. 불능대제. 능이 크게 이게 제거를 못 시킨다는 얘기인데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화가 당연히 그러겠죠. 정화는 항상 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 투간, 혹 간투 일병, 지장 일병, 가히 갑투, 과갑 유준이라. 이제 혹 이제 천간에 병화가 하나가 있고 지지에 병화가 하나 있게 되면 거기에 간목이 투간되면 과갑 유준이다 라고 하죠. 예. 과갑 유준이라는 것은 능히 장원에 급제할 수 있다. 이제 병화와 간목이 투간되면 즉 장병부재 즉 병화가 천간에 없고 지지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화 같은 경우죠. 근데 무재
그래서 제함이 없다면 역주, 의금, 뭐 어느 정도 의복은 갖출 수 있다. 혹다 임수, 혹 임수가 많게 되면 등 무투재지라 무투가 투관이 되어서 그 임수를 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겁이 극을 하게 되겠죠. 기토니까요. 이럴 경우에 형제덕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육친의 덕, 인덕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차명 안연, 이와 같은 명은 아니면 편안하다. 부중축이 부안 중에 귀함을 또한 얻을 수 있다. 불견무토, 무토를 못 보게 되면 부옥빈이라 겉은 부자지만 속은 가난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무토를 보는 경우 괜찮습니다. 사주가. 제가 이런 사주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이죠. 고 현대그룹 다섯째셨나요? 정몽원 회장님.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신데 그 정몽원 회장님의 사주 구조를 잘 보시면 이런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상당히 좋죠. 겨울 무토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무토셨어요. 근데 무토인가 기토, 무토가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구조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엄청 좋은 사주예요. 이분 사주도. 범 3동 기토, 해자주걸의 기토는 무릇 견임수 출간, 임수가 천간에 뜬 걸 보게 되면 위수침호전이라. 이게 뭐냐면 물이 넘쳐나서 호수밭을 다 잠겨버렸다는 얘기죠. 밭이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기토타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기토타김이 되나요? 겨울에 이 언 땅에 위수침전이죠. 그래서 물이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 논에 밭으로 쓸 수가 없겠죠. 작물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차인 고고 이런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다. 약견화 불고 만약에 불을 보게 되면 외롭지 않다. 견토 불빈 또한 토를 보게 되면 가난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구절의 핵심은 뭔가요? 화토가 용신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화토용신입니다. 화토용신. 이제 좀 크게 범주를 잡게 되면 그래서 겨울에 해자축월에는 무조건 화토가 그냥 용신입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용신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토만 찾으면 돼요. 근데 토도 토 나름이 있죠. 또 진술충리가 있는데 그거를 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혹 일파계, 혹 한무리에 개수가 있게 되면 불견 비겁을 보지 않는데 개수가 있다. 기토의 개수가 이제 쫙 깔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제 기토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 지지로는 해자가 있고 이거 다 개수죠. 불견 이럴 경우 차의 종제격을 얘기하게 되는데 반주부기 이럴 경우 부하게 된다. 부기하게 된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물을 많이 본다고 부기한다? 그렇지가 않죠. 제가 잘 아는 분의 사주도 이 사주인데 돈으로 이거 고생 무진장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임수 뭐 종제다. 뭐 인수가 떠 있어서 또 뭐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종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종제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차명 종제 반주부기 수불가갑 뭐 가갑 자원급제하지 못한다면 응고유지라 은혜로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좀 문제가 있다. 궁통에서 조금 가장 치명적인 구절이 아닌가. 약견 비쟁 만약에 비겁을 봐서 쟁제하게 되면 이제 궁겁쟁제를 이루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평상인물이라 평범한 인물이 된다. 처자주사. 처자주사라는 게 이제 주장할 주자죠. 그래서 처가 각권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처가 각권을 진다. 한마디로 뭐랄까요? 엄처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종제자, 목조하자라. 이 종을 하는 경우에는 화가 자식이 되는데 그 화를 생해주는 목이 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자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혹 일파무기, 혹 한무리에 무기토가 있게 되면 이럴 경우는 이제 비겁이 천간에 뜬 경우네요. 취갑제지, 갑목으로서 제해야 된다. 갑투자 북이라 갑목이 투관되면 북이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갑목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토는 근본적으로 흙의 성품이 있어서 흙의 성품이기 때문에 흙을 소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존재가 아주 귀중하게 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운이 좋다. 간목이 아주 좋은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을목은 해당이 안 된다. 혹 일파신금, 한무리에 경신금이 있게 되면 이럴 경우에 식상이 강한 사주가 되는 거죠. 수용병화,
환, 수, 정화, 위조라. 병장, 부기, 기특지명이네요. 한 무리에 경신금이 존재하게 되면 모름지기 숫자죠. 수용병화, 모름지기 수를 써야 된다 얘기입니다. 화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화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격국에서는 상관 패인 정도의 구절이 아닐까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상관이 강할 경우는 인수로 다스려줘라. 이게 상관 패인 사주죠. 근데 그건 격국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경신금은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뭐 우박 이런 거죠. 태양이 뜨면 녹아버린다. 이걸 녹여야 돼요, 경신금을. 그래야 나무를 키울 거 아닙니까? 환, 수정화, 이조라. 이럴 경우 이제 도리어 환수 또한 이제 모름지기 숫자죠. 그래서 정화로서 또한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명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병정화가 많다는 거. 남자 사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용신은 하나가 좋다. 두 개가 이렇게 딱 떠있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미래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대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명이 뭐 겨울에 병화정화가 많다. 막 그래서 어우 사주 좋다. 뭐 좋은 사주는 맞아요. 근데 그 좋음이 지나치면 도리어 화가 된다. 병화가 이제 지지에 있게 되면 북이 기특지명이라, 부귀함이 뭔가 남다르다는 얘기죠. 한번 부귀로움을 이룰 수 있는 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예제 사주를 좀 보겠는데요. 이 사주가 둘 다 사주 구조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똑같은데 시간의 글자가 하나가 다르죠. 지금 여기는 관이 떠 있는 글자고 여기에는 제가 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두 개의 사주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주는 보면 을목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을목이 겨울이죠. 겨울인데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무가 없어요, 보면. 뭐 해중 간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지장간에 있는 걸 치질 않죠. 이것은 목자가 없는 거, 이 사주가. 목자가 없다고 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목자가 없게 되면 유금이나 신금이나 임수나 개수나 쓸 수 있는 글자, 한마디로 이제 용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이거 하나도 없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참 안타까운 사주죠. 자, 근데 이 사주는 달라요. 이 사주는 겨울인데 해수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좀 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한 물이죠. 그래서 운에서만 발복하면 이게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구조가. 또 을목, 목이 지금 생목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신금이나 임수는 이제 물을 많게 해주는 글자들이죠. 그냥 바윗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윗돌 옆에 있는 물, 여기서 나오는 샘물, 그게 몸통 땅에 지금 있는데 땅 속에서는 이 생명이 지금 싹트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같은 식상생재 구조죠. 식상생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주가 식상생재이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 벌면 뭐 하겠어요? 다 날아가는 사주인데. 그래서 평생 되는 일이 없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제로 부모복도 없죠. 이 사주 딱 보면 조우가 없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유복자였고 유흥업소 전전하면서 가게에 실패했다. 가게 여는 족족 이거 실패하는 사주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운에 따라서 달린데, 갑인 을묘운에 축제했다.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이게 큰 돈을 벌었다, 뭐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남자 사주죠. 일단은 이렇게 해에 을목이 떠 있다. 목이 살아있는 구조에 대운에서 목이라는 글자가 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좋은 운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 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제 싹이 떠서 싹이 잘 자랐죠. 갑인을묘에.
근데 문제는 이게 병진운이에요. 그 다음 병진운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병진운이 좋은 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토가 오게 자진으로 물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완전 반대 해석이다. 병진운에는 100% 실패됩니다. 이런 사주들. 이걸 뭐 종재라고 해서 수가 많아지는 대운에 성공한다. 절대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천간에 이 병화가 떴는데 역할을 못하죠. 이 사주에서 딱 보면. 병화는 좋은 거예요. 병진은 진토의 근이라는 표현을 하면 또 이제 좀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병진이 아주 힘 있는 태양입니다. 저게 병진 대운이 아주 좋은 대운이에요. 이게 다만 원국에서 이 병화를 망치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병화를 망치는 글자. 그러면 운이 완전 180도 바뀝니다. 근데 이 사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대운에서 싹이 터서 나오게 되면 좋은 운이다. 근데 이 병화는 상당히 좋은 글자인데 이제 병화가 오게 되면 뭐 병임충, 뭐 병신화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병화 역할을 못한다 이 사주는. 그래서 병진운에는 절대 사업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100점 100패예요. 볼 것도 없어요. 아주 쉬운 형태인데 뭐 다른 데서는 뭐 사주를 사업을 하라고 상담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 상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쉽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인해 한목되죠. 목이 강해지는 겁니다. 묘목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이건 달라요. 여자명이기 때문에 대운도 좀 안 좋게 가죠. 얼른 인묘를 맞이해야 되는데 인묘가 안 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럼 계속 그냥 가을 겨울로 가는 사주죠. 대운도 불매한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죠. 대운도 벌써 해월 적으면 아주 늦게나 여름으로 맞이하는데 그때도 문제가 돼요. 이 사주는.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보는 게 썩 좋지가 않다. 사주 구조가. 그리고 유금도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도 했으면 실패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100% 실패해요. 그리고 남편의 복을 논할 수가 없다. 좀 안타까운 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자축월 3동 기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마 경금을 제가 또 한번 시간이 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